네, 이번 시간에는 멀티포컬 콘택트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멀티포컬 콘택트 렌즈가 눈의 노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매번 동공 크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동공이 어떠한 영향을 주길래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장효승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오늘 휴비츠에서 멀티포컬 콘택트 렌즈 처방 시 활용 가능한 시표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자, 먼저 멀티포컬 콘택트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멀티포컬 콘택트 렌즈,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하고 또는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러한 콘택트 렌즈일 것 같습니다. 자, 멀티포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어 그대로 다양한 초점들을 가지고 있는 콘택트 렌즈입니다. 익숙하죠? 다초점 안경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초점 안경을 콘택트 렌즈화 시킬 건데, 그럼 이 콘택트 렌즈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의 노화 과정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가 멀티포컬 콘택트 렌즈는 보통 노안일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다초점 안경을 노안이 들었을 때 사용하는 것처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한 멀티포컬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노안의 콘택트 렌즈를 착용시킬 거기 때문에 눈의 노화의 과정을 잘 이해해야 될 겁니다. 자, 눈의 노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양체근의 수축 능력이 감소하고 그리고 수정체도 경화되고 눈물의 질이 떨어지는 걸 나타내게 되죠. 한번 그림으로 봐볼까요? 자, 지금처럼 눈이 있습니다. 자, 이 눈에 모양체 근이 있죠. 자, 이 모양체 근의 수축 능력이 감소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절력이 감소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조절력의 감소는 당연히 근거리 시력의 불편함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나타나는 게 수정체의 문제일 겁니다. 자, 수정체가 경화될 거예요. 수정체가 경화되게 되면은 동일하게 조절력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 조절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똑같이 근거리 시력의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근거리 시력의 불편함만을 느끼냐? 아니죠. 노화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눈물의 증발이 많아지면서 눈물이 건조해져요. 안구가 건조해지죠. 안구가 건조해진다라는 거는 눈물의 질이 떨어지고 그만큼 건조증을 많이 느끼게 된다라는 걸 뜻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건조한 눈에 그리고 조절력이 떨어진 눈에 콘택트 렌즈를 착용시킨다 라고 하면은 어떠한 효과를 내야 될까라는 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노안용 콘택트 렌즈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불편함들이 있어요. 조절력이 떨어져서 가까운 게 안 보이고 그리고 눈물의 질이 떨어지면서 안구가 건조해요. 그런 건조증과 그리고 조절력 감소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콘택트 렌즈들은 잘 안 끼게 되겠죠. 지금 앞에 보시는 표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력 교정은 오히려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시력 교정은 점점 증가합니다. 근데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오히려 콘택트 렌즈의 착용률은 점점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이가 증가하면서 시력 교정은 많이 하는데 콘택트 렌즈는 안 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콘택트 렌즈를 안 끼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서 말한 조절력 감소와 그리고 건조증이 제일 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경으로 교정을 많이 하고 오히려 콘택트로는 교정을 안 하는 불편함을 갖고 있을 때 노안을 교정할 때는 어떻게 교정해야 될까라고 하면 원거리용 콘택트 렌즈를 끼고 그리고 근거리용 돋보기 안경을 착용하게 될 거예요. 자, 원거리 콘택트 렌즈를 끼고 근거리 돋보기 안경을 낀다. 돋보기 안경을 들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겠죠. 근데 이 불편함을 줄여주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다초점 콘택트 렌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멀티포컬 콘택트 렌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중초점 또는 다초점 콘택트 렌즈를 착용시키게 되면은 이제 노안이어도 콘택트 렌즈로
교정이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콘택트 렌즈, 멀티포컬 콘택트 렌즈는 디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알고 있다시피 동시보기 디자인과 교대보기 디자인 두 가지가 나눠져 있고, 이 두 가지의 디자인 차이도 뒤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교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뭐 있냐? 모노비전 처방이 있을 겁니다. 모노비전 알고 계시죠? 모노비전은 일부러 부등실을 만들어주는 그런 처방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눈 또는 왼쪽 눈 둘 중에 우리가 주로 쓰는 눈이 있겠죠. 멀리 볼 때 주로 쓰는 우세안에 멀리 보는 도수를 넣어주고, 그리고 비우세안에는 근거리 도수만큼 빼서 처방을 해주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게 모노비전 처방 방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콘택트 렌즈로 콘택트 렌즈로 노안을 교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은 착용자는 당연히 기대하게 되겠죠. 내가 안경으로만 노안을 교정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콘택트 렌즈도 할 수 있네? 그럼 내가 이미 콘택트 렌즈를 많이 끼고 있었는데 노안이어도 콘택트 렌즈를 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안경 없이 원 근거리를 그럼 다 잘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머리 움직임, 뭐 주변에 왜곡도 없을 거고 자연스럽게 이미지도 형성될 거고, 단초점 콘택트 렌즈보다 시력이 감소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멀리 가까이가 잘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대감과 다르게 우리가 다초점 콘택트 렌즈, 멀티포컬 콘택트 렌즈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불편함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불편함이 생기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저기서 말하는 단초점 콘택트 렌즈보다 시력이 감소될 수 있고, 그리고 입체치가 저하될 수도 있고 중간거리 시력이 감소될 수도 있다. 이러한 단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착용자의 기대감들을 너무 높여주시면 안 돼요. 너무 착용자의 기대감을 너무 높여주다 보면은 그 사람이 나 진짜 이제 콘택트 렌즈 끼고 멀리 가까이 다 잘 보일 수 있어 라는 기대감에 착용을 했는데 아까와 같은 불편함이 생기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 처방을 해야 될 거냐라는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양안시가 문제가 있는 사람, 양안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약시인 사람들, 그리고 0.5 이하의 원거리 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원거리나 근거리에서 나 정말 선명한 시력을 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처방을 했을 때 클레임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한 주의 사항들을 잘 설명을 하고 처방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양안시가 문제가 있거나 약시이거나 0.5 이하의 원거리 시력이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검사 때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원거리나 근거리에서 엄청 선명한 시력을 원해 라고 하는 그런 니즈들은 검사 시에는 잘 파악하기가 힘들겠죠. 그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대비감도 시표입니다. 대비감도 시표를 이용해서 콘택트 렌즈, 멀티포컬 콘택트 렌즈의 성공 여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 거냐? 대비감도 시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0% 시표와 그리고 25% 또는 10%, 5%의 시표들이 있겠죠. 자, 그런 다양한 시표들이 있는데 먼저 100%의 시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시표죠. 그 100%의 시표를 보여줬을 때 시력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시력을 보는구나, 어느 정도의 시력이 교정되는구나 라는 거를 먼저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 25% 정도 또는 50%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대비감도를 먼저 떨어뜨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비감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떨어뜨린 상태에서 어디까지의 시력이 예측 가능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100% 10표에서 1.0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50% 또는 25%로 대비감도를 낮췄는데 이때 0.8에서 0.7 정도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떨어지는 그 정도와 비슷하겠지만 그 정도 내에서 이제 고객이 느끼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고객이나 환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봐서 지금 정도의 선명도를 유지했을 때 충분히 만족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왜 그러냐? 멀티포컬 콘택트 렌즈를 끼게 되면은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일단 단초점 콘택트 렌즈보다는 조금의 흐림상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흐림의 정도를 내가 인지하고 있냐 그리고 인지하지 않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느껴지는 감정과 그리고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의 10표에서 이 정도의 선명도 내에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난다면은 이후에 클레임이 확연하게 줄어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비감도 지표를 활용해 가지고 검사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대비감도를 줄였는데 0.5 이하로 확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멀티포컬 콘택트 렌즈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이 대비감도 지표 검사로 미리 체크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비감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고 그리고 왜 멀티포컬 콘택트 렌즈에서는 앞서 말한 대비감도 지표처럼 이렇게 흐린 정도를 보여줘야 되냐? 그 이유가 바로 멀티포컬 콘택트 렌즈는 동공 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공의 주간과 그리고 야간의 크기가 달라져요. 자, 그 달라지는 크기 내에서 우리가 멀티포컬 콘택트 렌즈를 착용시켜 주면은 시력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도 이제 알아야겠죠. 그 이유가 뒤에서 나올 동시보기 디자인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동시보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동공 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동공 크기가 그럼 주간에는 어느 정도냐? 보통 3에서 4mm 정도가 나타나고 야간에는 평균 5에서 6mm 정도가 나타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죠. 야간의 동공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도 동공 크기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나이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줄어든 동공 크기 내에서 주간, 야간에 커지고 작아지는 것들도 차이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동공 크기가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절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거를 볼 때 또는 조절을 할 때는 동공 크기가 작아져요. 자, 동공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거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주, 야간에 즉 빛에 따라서 그리고 조절에 따라서 동공 크기가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조절을 할 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리고 주간에 밝을 때 동공 크기가 작아지는구나 라는 거를 꼭 기억할게요. 자, 이렇게 기억한 상태에서 동공 크기를 그대로 멀티포컬에 적용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시보기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조금 더 가까이를 보는데 치중되어 있고 주변부로 갈수록 멀리 볼 수도 있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동공의 크기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보여드리는 표처럼 이렇게 동공 크기가 작아지는 이유들도 휘도에 따라서 조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유들도 이 멀티포컬 콘택트 렌즈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굴절 이상이 동공 크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자, 굴절 이상이 동공 크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까먹기도 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근시가 원시보다 동공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후의 논문에서 다른 논문이나 교과서에서도 참고가 가능하시겠지만 조절에 관련된 영향성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시가 원시보다 동공이 더 크다라는 것만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동공과 시력은 도대체 얼만큼 관련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해 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밝을 때와 어두울 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조절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 동공이 도대체 시력에 어떤 영향을 주냐? 동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광학계에서 입사동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입사동의 역할을 할 때 말 그대로 입사동이라는 거는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겠죠. 자, 이 빛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통로의 역할을 해준다는 게 이제 동공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어떤 게 변화하게 되냐? 수차라는 게 발생을 하게 돼요. 여러 수차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초점 심도도 달라지게 되겠죠. 초점 심도가 동공이 작아지냐 또는 커지냐에 따라서 변화하게 될 거예요.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검사가 피놀 시력 검사죠. 그거에 따라서 시력이 변화하게 될 거고 또한 회절 자체도 바뀌게 돼서 조도의 상승이나 조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망막 조도에 따라서 시력이 변화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갖고 오는 동공의 가장 이상적인 크기는 몇이냐? 그게 바로 2.3mm 정도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작아짐에 따라서 또는 그리고 회절에 따라서 초점 심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동공은 바뀌기 때문에 그 동공 크기에 따라서 가장 안정적인 시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크기가 바로 2.3mm라는 겁니다. 자, 이 2.3mm 내에서 그러면 우리가 안정적인 시력을 나타내는데 만약에 이 2.3mm 외에 또는 동공이 비정상일 때는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냐? 여러 가지 단색광 수차나 그리고 색수차와 같은 그런 수차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수차의 종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단색광 수차는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자이델의 단색광 수차일 거예요. 자, 제르니케 다항식에서도 볼 수가 있죠. 자, 이 수차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 동공의 직경에 따라서 구면 수차가 달라지게 되고 코마 수차, 그리고 비점 수차, 망곡 수차, 왜곡 수차 이 5가지의 수차, 대표적인 수차들이 변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구면 수차, 코마 수차, 비점 수차, 망곡 수차, 왜곡 수차 이 수차들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먼저 색수차는 앞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동공의 크기가 커질수록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앞에서 안 말씀드린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단색광 수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색수차는 말 그대로 색깔끼리의 차이를 나타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색수차는 말 그대로 색깔끼리의 차이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고 자, 5가지 앞에서 말한 구면수차, 코마수차, 비점수차, 망곡수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코마수차와 비점수차입니다. 자, 코마수차와 비점수차는 광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물체의 상이 만드는 축외수차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즉, 축이 있으면은 그 광축 외에 다른 부분의 맺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수차가 바로 코마 수차 그리고 비점 수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축 외에 나타나는 거니까 당연히
주변시에 영향을 더 많이 주겠죠. 그래서 망막 주변부에 결상되면서 주변시에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그리고 망곡수차는 망막면 자체가 이미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수차가 바로 이 구면수차입니다. 구면수차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수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겠어요? 당연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동공이겠죠. 동공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수차가 바로 이 구면수차입니다. 그럼 왜 동공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 그 이유는 바로 구면수차는 축상수차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앞에서 코마수차와 비점수차는 뭐라고 했죠? 축외수차라고 이야기했었죠. 구면수차는 축상수차예요. 즉, 축 위에 맺혀지는 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차가 구면수차다. 즉, 축상수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 위에서 나타나는 수차니까 당연히 중심시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시력과 관련된 중심시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구면수차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면수차, 그러면 이 구면수차가 멀티포컬엔 도대체 어떤 영향을 줄지를 한번 깊이 있게 알아볼 거니까 이 뒤에서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왜곡수차는 구면수차의 크기와 비례해가지고 나타나는 수차가 이 왜곡수차입니다. 이렇게 총 5가지 수차가 우리가 이야기할 단색광수차,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수차입니다. 우리가 고위수차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이후에 꼭 콘택트 렌즈 처방뿐만이 아니라 안경 렌즈를 처방할 때도, 그리고 야간 드라이빙 렌즈를 처방할 때도 중요하게 여겨질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는 게, 이론적으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멀티포컬 그리고 구면수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방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